4차 산업혁명이라는 많이 들리는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과학기술과 어떤 직장, 인공지능 그런 문제로 주로 이제 언론에서 뭔가 이를테면 전파되는데 인간의 긴 역사와 특히 이제 사상, 철학의 어떤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따져보면 지난 200년 전에 착수된 산업혁명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게 18세기 말부터 착수돼 갖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걸 굳이 앞에다가 4차라고 뭔가 붙인 이유는 그게 단순한 뭔가 기술이 오늘날 단계에서 뭔가 이를테면 발전했다는 그걸 반영하는 넘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기술만의 어떤 진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뭔가 잠시 떠들었지만 18세기 말에 등장했던 산업혁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근대 중반에 벌어진 어떤 그 근본적인 변동, 그게 종교개혁이든 과학의 등장이든 그거 결부돼서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쯤 벌어진 건 뭐냐면 최초로 고전적 산업혁명 덕분에 일부 지식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탈출해서 최소한 일부 사람들의 자유를 갖다 확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은 절대로 뭔가 그냥 과학기술이나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어떤 변혁,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 말하자면 총체적인 어떤 변혁을 갖다 뭔가 야기하죠. 한마디 더 하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지목되는 건 많은 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뭔가 얘기하죠.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뭔가 포드 자동차나 이런 걸 갖다 뭔가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그 많은 공장에 뭐가 공급되기 시작하냐면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해요. 보다 이제 효율적인, 잘 움직이는 거죠. 그 결과 산업망 혁신된 게 아니고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나온 어떤 유명한 물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일회용 티백이 있어요. 일회용 티백이라는 게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쓰고 있지만 최초로 등장한 건 20세기 초반이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그리고 일회용 티백은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차를 갖다 즐기려면 우아한 뭔가 도자기 그릇 놓고 그리고 분위기도 좀 괜찮고 뭔가 옷도 뭔가 이를테면 잘 입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뭔가 마신다는 이른바 고전적이고 뭔가 다소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좀 벗어났다는 걸 얘기해. 지금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예로 뭔가 지금 우리가 일회용 티백을 들고 있지만 20세기 초반에 그 시기에 벌어진 그 직후에 벌어진 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대중사회가 형성돼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신분제 사회가 아니고 대중사회라는 그런 얘기를 뭔가 넘어가게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대중사회가 잘못되니까 20세기 뭔가 이 초반에 유럽에서 뭔가 이 주로 벌어지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뭔가 뭉치자는 파시즘 형태가 잠시 등장하긴 해요. 이 어떻게 보면 대중사회에 등장해 뭔가 어떤 나쁜 버전이겠죠, 파시즘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거론하고 있는 어떤 얘기에서도 그게 과학기술의 어떤 혁신, 산업 부분의 어떤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삶의 뭔가 이 총체적인 어떤 변동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라는 걸 갖다가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3차 산업혁명에서도 뭔가 이를테면 관찰할 수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우리 3차 산업혁명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인간 역사상 최초로 어떤 조류를 갖다 만들어냈냐면 세계화라는 어떤 구호를 갖다 만들어내요. 거기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석은 있지만 최소한 오늘날 분명한 건 세계화 덕분에 뭔가 사람들이 외국이나 그런데 뭔가 여행도 많이 하고 뭔가 하여튼 뭐 달러 기반의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얘기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벌어진 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확산돼요. 심지어 여러분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중동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좀 가까울 것 같지 않은 이 중동의 뭔가 여러 나라의 뭔가 이를테면 열받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해요. 리비아나 이런데. 즉 이제 세계화라고 뭔가 경제적 차원의 뭔가 이 세계화를 주로 떠올리지만 정치적 차원의 뭔가 이 세계화 그 가운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승인하는 인간의 뭔가 이 사회성인 민주주의를 갖다 어느 정도 뭔가 확산시키는 거기에 뭔가 이를테면 20세기 말에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이 뭔가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기여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지났죠. 지난 시간에는 뭔가 우리가 이 처음 부분에서 뭔가 얘기했지만 2년 전부터 갑자기 들리긴 뭔가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그것도 스위스 다보스의 우아한 뭔가 휴양 도시에 모인 자본가나 뭔가 이 산업가 기자들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얘기를 갖다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이전 십수년 동안 인간의 뭔가 이 경제나 사회 현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뭔가 이를테면 얘기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뭔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뉴스가 뭔가 나오고 있었어요. 금리 인상 여부가 뭔가 이 화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2년 전부터 뭔가 묻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뭔가 이를테면 거기에 뭔가 이를테면 이 직면에서 어떤 얘기를 안 하면 마치 뭔가 조금 게으른 학자이거나 심지어 뭔가 게으른 시민 정도로 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즉 이제 과학이나 산업이나 바뀐다는데 직업 세계도 다 바뀐다는데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뭔가 어떻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만든 거죠. 바쁘게 만들어갖고 우리들에게 어떤 반성을 하는 걸 갖다가 어떤 걸 갖다 지켜보는데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걸 갖다 뭔가 놓치게 만드냐면 인간의 뭔가 2000 수백 년의 어떤 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업혁명도 뭔가 따져보면 불과 200년 정도였던 추세가 오늘날 뭔가 이름 걸어서 4차 산업혁명인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나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인간의 어떤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뭔가 사회성이나 총체적인 어떤 삶에 어떤 변동을 야기했는지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많은 부분. 매일 쏟아지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뭔가 특집해갖고 신년 특집에서 어디 보면 EBS에서도 뭔가 그걸 갖다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직업이나 인공지능의 앞날이 뭔가일 테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요. 저도. 걱정스러우면 뭔가 뭘 봐야 되냐면 산업혁명을 갖다 담고 있는 인간 역사의 뭔가의 긴 흐름 그것도 고대 아테네의 뭔가 잠시 인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직업적인 어떤 존재로만 보지 않고 시민적인 어떤 존재 그리고 아울러 자유가 있다는 그게 잠시 약다하지만 200년 동안 뭔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긴 역사에서 근대 중반 한복판까지 2000 수백 년의 단절을 거쳐서 오늘날 뭔가 산업혁명이 이루는 뭔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산업혁명의 뭔가 기술의 혁신이나 산업의 어떤 변동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 역사의 흐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추세를 갖다 뭔가 얘기해주는 그런 눈으로 뭔가 봐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업혁명이나 어떤 담론이 뭔가 이를테면 제공하는 그 뭔가 그 영역 안에서 그 눈 안에서 지켜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뭔가 이를테면 얘기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고찰해야 돼요. 산업혁명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뭐래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뭔가 포괄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즉 역사의 눈이나 아니면 좀 더 뭔가 전방위적인 눈을 갖다 제공한다고 보이는 인문학의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직업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역사나 뭔가 이 총체성의 어떤 눈으로 뭔가 지켜봐야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따라가면서 뭔가 일일이 뭔가 이렇게 본 건 아닌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이게 그 공동 강의죠. 그래서 전 다음 주 그 한 주까지만 더 나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훌륭한 분들이 와서 뭔가 해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뭔가 한 3주가량 여러분들 앞에 그 얘기하게 됐지만 제가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산업혁명을 갖다가 역사의 눈으로 사상사 전반의 어떤 흐름으로 그 눈 안에서 뭔가 지켜보면 제가 보면 아마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만 제어한다는 게 나의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역량 그것만 뭔가 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자유를 얘기하고 시민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뭔가 이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요소 시민이나 뭔가 이 자유라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뭔가 직업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 잘 제어하고 잘 통제하면 아마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 아마 축복일 가능성이 있어요. 잘하면 어떤 모습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은 우리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하죠. 이거 어떤 친구들은 나가서 뭔가 이를테면 청소도 하고 좀 험한 일도 하는데 어떤 잘 되면 아마 그 험한 일 좀 안 하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뭔가 이 기계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있어. 제가 어떤 문헌을 보게 되면 20세기 초반에 뭔가 이 기계가 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나 그런 것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이 향상되자 없어진 게 뭐냐면 말이에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말. 여러분들 아마 그 19세기 말쯤 뭔가 유럽의 런던이나 뭔가 이 베를린에 처음으로 버스가 등장하죠. 버스가 등장하는 게 단순한 뭔가 이 기술의 혁신이 아니고 버스가 등장하기 직전에 뭔가 이 세상에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잘 살기 싫으니까 뭔가 거리에 돌아다니고 아직 자동차는 없고
돈이 좀 있으면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마차, 그 요새는 로맨틱하게 보이지만 마차 타고 모두가 다 마차 타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도로는 다 말똥으로 가득해요. 냄새가 가득한 거죠. 19세기 말에 꽤 많은 직업 가운데 뭐 있었냐면 신사숙녀 앞에 가면서 뭔가 이 말똥 치우는 그것도 유력한 직업이었어요. 즉 이제 그 냄새나는 도로를 갖다 없애버린 건 바로 이제 버스의 등장이고 버스의 어떤 그 야간 운행을 가능하게 만든 그 뭔가 로맨틱하게 보이는 뭔가 이 가스등 그것들이 뭔가 이를테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혁신되고 마침내 20세기 초반 되니까 더더욱 발전했겠죠. 그 와중에 없어진 건 뭐냐면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저런 얘기 있어요. 뭐냐면 말들은 아마 기술 혁신 때문에 뭔가 그들이 끊는 어떤 일 거기서 밀려나서 우리들에게 일을 달라고 뭔가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데모하고 그런 어떤 힘은 없었지만 인간은 아마 있을 거라고. 혹시나 우리가 기계에 밀려갖고 기계가 뭔가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사태까지 뭔가 벌어지게 되면 아마 인간은 모여서 아마 데모할 거라고 그런 얘기예요. 데모라고 뭔가 제가 썼지만 그 안에 뭐 있냐면 자유나 인간 존재나 시민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말과 달리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눈을 갖다 뭔가 보는 게 인문학에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6페이지에 제가 서양 근대 흐름에서 보는 산업혁명 그런 얘기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뭔가 서양 역사 전반을 놓고 뭔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저런 줄거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인간의 긴 역사를 갖다 뭔가 얘기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테네 시대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대고 그 다음에 뭔가 헬레니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시간적인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중세도 있다고 얘기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근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좀 전에 거론을 했지만 18세기 말에 드디어 뭔가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가 등장해요. 근대 한복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었던 단어지만 오늘날 오늘을 갖다 뭔가 얘기하는 가장 이제 좋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뭔가 번역하면 근대 이후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죠. 제가 6페이지 초반부에 뭔가 써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 그러면 그런 거지라고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역사에 대한 가장 멋진 어떤 이를테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아마 저런 문장 속에 있어요. 역사란 EH카가 뭔가 이를테면 주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란 이 발생하거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발생하거나 일어난 일에 대한 뭔가 인간의 뭔가 이해와 해석이라고 뭔가 얘기해버려요. 바로 이제 그 얘기는 그저 뭔가 1950년에 뭔가 한국전쟁 벌어졌노라고 그게 뭔가 역사의 어떤 뜻이 아니고 1950년 벌어진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뭔가 어떻게 보면 후펑포 속에서 그의 어떤 영향을 산다는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라는 게 뭔가 조금씩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뭔가 사회적인 논란도 뭔가 겪어요. 즉 이제 그렇게 보면 인간의 긴 역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옛날에 아테네 시대 있었고요. 중세에 있었고요. 그다음 근대 있고 그리고 오늘날이래요. 쿨하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지가 않고 지나간 역사의 어떤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뭔가 이해와 그에 대한 벌어진 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쿨하게 뭔가 적는 것보다도 뭔가 다른 눈도 아울러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떠들었지만 아테네 시대 뭔가 등장했던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뭔가 자세히 얘기는 못했지만 여전히 뭔가 시민이라는 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유라는 말 등장해요. 그리고 이 말은 그 뒤 뭔가 긴 세월 동안 망각돼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거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부활되죠. 일부 부활돼요. 그리고 오늘날은 시민과 자유가 그냥 뭔가 근대 인권선언이라 이런 것처럼 뭔가 선언의 형태로만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근대인들은 중반에 뭐 했냐면 주로 선언해요. 선언한 다음에 실천했을까요? 인권선언이라는 거 말은 멋지지만 그 멋진 말들이 뭔가 실현된 건 아마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 인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말 다음에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갖다 뭔가를 되면 현실의 뭔가를 되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약간의 뭔가 기다림의 시간이나 아니면 고통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요. 근대인들이 뭔가 이 선언한 그 다음에 역사를 봐도 두 차례 뭔가 이 세계 전쟁이 있고 드디어 뭐 하냐면 20세기 중반 그것도 1945년이죠.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은 뭔가 합의예요. 지금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 뭔가 200개 넘는 어떤 국가가 등장하고 그 어떤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뭔가 어떤 이유에서 뭔가 이 모여 사는 이유가 있다면 모여 사는 그런 구조를 뭔가 이행하고 있는 셈이. 제가 이건 러프하게 뭔가 얘기하고 있지만 고대의 뭔가 이 등장과 더불어 뭔가 이 망각 그리고 아울러 뭔가 부활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뭔가 이 실현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얘기를 뭔가를 뒤면 대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뭔가 하나 더 오늘 뭔가 우리가 이 주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고대인들이 뭔가 시민과 자유라는 말 갖다 뭔가를 얘기하면서 아울러 하나 여러 명의 어떤 얘기를 갖다 뭔가를 뒤면 앞세워서 뭔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소피스트들은 오늘날 뭔가를 뒤면 여러 가지 어떤 문헌을 보게 되면 별로 그들이 어떤 문헌이 뭔가 남아있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뭘 했는지 그렇지만 최소한 아테네 뭔가를 뒤면 전성기인 고전 시대의 뭔가의 주로 귀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기원전 450년 전후죠. 즉 이제 이 당시 뭔가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를 갖다 물리친 게 기원전 480년경이죠. 그때 직후에 뭔가 한 50년 가량 가장 이제 아테네가 강성했던 그런 시대고 그런 시대에 뭔가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소피스트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그게 뭔가 좀 지나간 다음에 기원전 420년 뭔가 이 400년경 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뭔가 이 아테네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전역의 패권과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둘러서 또다시 뭔가 같은 그리스 민족끼리 뭔가 내전을 펼쳐요. 이른바 역사책에 기록된 펠로폰네소 전쟁이죠. 전쟁의 주요 당사국은 누구냐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뭔가 이 펠로폰네소 파와 그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뭔가 이 델로스 동맹이 있었어요. 두 파가 뭔가 이를테면 나뉘어 싸워요. 오늘날 역사가들은 혹시나 그 아테네가 그 뭔가 이 강성한 나라 당시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뭔가 이웃 뭔가 이를테면 형제 국가라고 보이는 스파르타와 싸우지 않았다면 아테네가 좀 더 뭔가 이 많이 갔을 그런 어떤 그 가정 같은 거 하는데 하여튼 인간의 공동체가 뭔가 이를테면 가끔 뭔가 좀 답답한 뭔가 없잖아 있죠. 역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가 뭔가 이를테면 충돌하고 이 아테네 뭔가 이를테면 충돌했던 와중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다면 소크라테스와 그다음에 그의 제자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떠들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뭔가 주로 뭔가 이 철학을 갖다 뭔가 이를테면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이와 같은 어떤 그 2500년에 걸친 어떤 역사 전개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거의 뭔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고전 시대에 뭔가 활동했던 소피스트리 이야기를 갖다 조금 더 해설하고 그런 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뭔가 플라톤 일변도에 플라톤이 전하고 있는 어떤 철학관 그것들이 뭔가 여전히 뭔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하나 이와 같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뭔가를 들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울러 뭔가 좀 이따 문헌을 통해서 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이를테면 등장해. 이 양반 꽤나 뭔가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쟁쟁하게 뭔가 다 듣고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날 한국의 뭔가 이 철학계에서 여전히 누구에게는 잘 들리냐면 플라톤 얘기는 잘 들려요. 보다 이제 문헌도 많이 남아 있고 문헌도 이제 주로 대화록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죠. 플라톤 대화록 보면 읽히긴 해요. 철학책이 뭔가 잘 읽힌다는 게 꽤나 잘 있지 않은 현상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안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읽어보면 사람들이 고전이라는데 읽어보면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 즉 이제 글을 읽다가 뭔가 중요한 부분이라 보면 뭔가 하여튼 논리도 어긋나 있고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아마 그 뒤에 뭔가를 들면 책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사람이 옮겨 쓰는 어떤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필했거나 위조했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리스토텔의 문헌 가운데 가장 뭔가 이를테면 소중한 문헌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이 책은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책은 제가 볼 때 아마 꽤 멋진 문헌인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은 10권의 이 10권으로 챕터가 10권이 되어 있는 옛날은 여러분 아마 책들이 다 파피루스에 거기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뭔가 이를테면 책을 보관하겠죠. 10개의 롤이 되어 있는 건데요. 10권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뭔가 이를테면 앞부분 절반 1권에서 5권까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에토스 얘기예요. 에토스의 어떤 그 탁월함에 대해서 뭔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읽고 있으면 이 양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에토스가 뭐냐면 에토스가 뭔가 원래 뜻은 뭐냐면 새, 날아다니는 새 있으면 새의 집이에요. 그리고 새의 집이기 때문에 뭔가 그 파생적인 어떤 뜻은 뭐냐면 관습이거나 요새 뭔가 이를테면 쓰고 있는 말로 하면 관습이나 역사 이런 거기 때문에 역사의식 그런 말로도 뭔가 이를테면 표현될 수 있어요.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관습이나 뭔가 어떤 역사의식 그 덩어리를 갖다 뭔가 이를테면 이 절반쯤 얘기하고 6권서부터 뭐 얘기하냐면 에토스와 더불어 로고스 얘기하려고 자꾸 그래요. 로고스 가운데 뭔가 이를테면 거기서 뭔가 이 제시되어 있는 건 이른바 실천지라고 뭔가 이 번역되는 프로네치스죠. 이 두 가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뭔가 이 노리고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뭔가 이 함께 작동해야만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뭔가 이를테면 수립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1권부터 10권까지 다 읽어보면 5권까지는 뭔가 에토스 얘기하고 6권에서 주로 뭔가 이 로고스 즉 인간 이성이라고 번역되죠. 그 얘기하고 에토스와 로고스가 말하자면 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함께한다는 거에 어떤 뜻을 뭔가 이를테면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함께 해갖고 뭔가 이 마지막 9권이나 10권쯤 오게 되면 뭐 얘기하려고 하면 드디어 뭔가 자신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폴리스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시국가죠.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나 뭔가 사회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가 뭔가 이를테면 함께 전벽해서 뭔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저건 꽤 중요한 어떤 걸 이를테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 아테네인들이 뭔가 보기에 인간은 뭔가 말하는 존재 분명해요. 우리가 오늘날도 말하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연단에 올라서 대중연설도 하고 그 많이 열리던 민회에서도 뭔가 이 발언하고 발언하고 아울러 뭔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뭔가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갖다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뭔가 이루어지는 아테네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말은 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의 말은 뭔가 조금 그렇지 못한지를 갖다 뭔가 이를테면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말의 설득력, 즉 로고스죠. 로고스의 어떤 설득력을 높이는 어떤 요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도 보이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뭐 있냐면 말을 조리 있게 말을 그 논리에 쫙 맞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 말 잘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즉 이제 말의 어떤 정당성이 첫 번째 뭔가 얘기되는 건 뭔가 이 로고스에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말답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뭔가 이를테면 친구들이나 뭔가 누가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말을 갖다 논리에 딱 맞춰서 말에 딱 맞춰서 뭔가 얘기하면 뭐 몇 마디는 좋은데 좀 지나면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논리에 빠져있네 그런 어떤 짐작 들고 말을 갖다 설득력 있게 뭔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런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이른바 듣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듣는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 상황을 갖다 뭔가를 태면 감싸 안고 그래 잘 알아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뭐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을 갖다 뭔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얘기도 뭔가 이를테면 있을 때 뭔가 말의 설득력이 높아져요. 즉 그걸 갖다 우리가 파토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가 충동이나 그런 말로도 뭔가 이 번역되지만 하여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데요. 즉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랑 얘기하면 그래 네 입장 잘 알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뭔가 이를테면 그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건 파토스를 갖다 뭔가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 영어 단어도 있죠. 여러분 알도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심퍼시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파토스를 갖다 뭔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이 문제는
말을 하면서 뭔가 설득력이 높아지는 게 뭔가 말을 말답게 한다는 어떤 그런 면, 그리고 어떤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뭔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처지를 갖다 뭔가 함께 한다는 공감하는 능력, 그것만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요소, 말을 갖다 뭔가 이를테면 말의 설득 높이는 또 다른 요소가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말 많이 하죠. 텔레비전 뭔가 이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 보고 책 보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말을 말답게 하는 거는 뭔가 이런 거 있지만, 세 번째 에토스라는 것도 아울러 뭔가 작동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를테면 말할 때 우리가 과거 뭔가 이를테면 한국전쟁 가지고 얼마나 뭔가 고생했냐고, 지금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와 뭔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삶을 갖다 끌고 들어와서 뭔가 말할 때 사람들이 가끔 열받고 뭐 그래요. 바로 이제 말의 어떤 그 의미와 설득력을 갖다 뭔가 이 주는 요인이 뭔가 지금처럼 뭔가 이 세 가지나 돼요. 논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뭔가 여기처럼 뭔가 어떻게 보면 욕망이나 충동의 어떤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에토스라고 표현되는 관심이나 뭔가 역사의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 뭔가 아테네인들이 볼 때는 주로 뭔가 말을 말답게 하는 건 아마 학문 현장에서 뭔가 이를테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이론적인 탐구를 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파토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테네인들이 뭔가 비극이나 그런 것 갖다 많이 뭔가 공부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연극이나 특히 비극 같은 데 뭔가 많이 활용해요. 세 번째 있는 요소는 뭐였냐면 아까 여기 뭔가 얘기했던 로고스와 뭔가 에토스가 함께 한다는, 즉 하나의 뭔가 공동체나 사회를 갖다 설명할 때 뭔가를 팀에 활용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뭔가를 팀에 써먹어요. 즉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날 뭔가 하나의 공동체, 한국이라는 사회를 갖다 뭔가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저 우리가 로고스라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만 해서 뭔가 이를테면 하는 게 아니고, 뭐였냐면 이를테면 역사식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를테면 중요한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죠. 다 같이 뭔가 한국말을 쓴다는 거. 그리고 다 같이 뭔가 우리가 유명한 정치가였던 이름을 갖다 뭔가 걸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 오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에 대한 뭔가 평가는 서로 엇갈릴 수 있겠지만, 알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외국의 뭔가 이를테면 유명한 정치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케네디 이런 사람 나오면 그런 사람이래. 뭐 몇 발짝 이상 못 들어가요. 바로 이제 그와 연관된 에토스가 우리들에게 깔려 있지 않고, 반면에 뭔가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가를 놓고는 어떤 에토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에토스와 더불어 뭔가 로고스를 함께 한다는 게 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뭔가 이를테면 그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뭔가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뭔가 이를테면 거의 끝날 때쯤, 아테네가 뭔가 몰락할 때쯤 뭔가 이를테면 이루어져요. 오늘날 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대 아테네가 뭔가 기원전 330년경 뭔가 멸망하죠. 멸망의 요인은 뭘까요? 민주주의가 잘못됐을까요? 플라톤이 뭔가 이를테면 그토록 뭔가 거론했던, 그리고 아울러 소크라테스가 앞세웠던 너 자신 알란 말 앞에서 뭔가 이를테면 아테네인들이 지나치게 공부도 안 하고 괜히 정치적 주장만 이를테면 뭔가 이를테면 그 내보여서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가 잘못돼서 뭔가 이를테면 망했다기보다는 분명한 건 알렉산더 대왕, 바로 거기에 뭔가 망해요.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 양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돼서 망했다는 건 그저 뭔가 플라톤의 뭔가 이 문헌이나 이들의 어떤 영향의 어떤 그 나온 어떤 이야기까지 높은데, 하여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또다시 뭔가 이 간략한 얘기한다면서 긴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중요한 인간 역사의 중요한 어떤 국면 가운데 아테네 시기를 거치면서 뭔가 처음으로 되면 시민과 자유 그런 말들이 뭔가 등장하고 에토스라는 말도 등장하지만 이게 이제 망각된 거죠. 그리고 저 망각된 게 언제쯤 다시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유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유라는 말이 뭔가 그 뒤에 헬레nis트 시대 가끔 등장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치적 의미의 어떤 자유는 아니고, 이 기원 후 뭔가 이 400년경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 신부 있었죠. 그 양반 입에서 자유의지란 말 등장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뭔가 봤겠지만 악의 문제를 갖다 뭔가 설명할 때, 악의 원천을 갖다 설명할 때 자유의지에 걸어놔요. 즉 이제 신이 뭔가 할 테면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에 뭔가 빠뜨린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뭔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말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유라는 말 그 다음에 뭔가 인간 자체 언제 처음 뭔가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됐을까요? 중세에 자유라는 말 썼을까요, 여러분들? 안 썼어요. 흥미있는 건 자유라는 말 처음 등장한 건 18세기 말 뭔가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뭔가 진행됐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의 유명한 문갈팀인 구호가 자유평등 박애죠. 인간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아주 시간적인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어떤 어떻게 보면 문갈팀의 망각이죠. 여기 있는 이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시민이라는 말 누구나 뭔가 오늘날 쓰지만 이 말도 뭔가 다시 부활된 건 18세기 말도 아니고 한참 뒤에요. 시민이라는 말도 오늘날도 뭔가 한국 사회에서 가끔 뭔가 애매하게 쓰이죠. 서울 시민이면 뭔가 시민의 정체가 뭔지 가끔 뭔가 논란도 벌이는데요. 하여튼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긴 단절을 거쳐서 오늘날 뭔가 그리고 여기 있는 아까 우리가 아테네가 뭔가 이 멸망할 때 등장했다는 로고스와 에토스의 뭔가 연관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뭔가 이 사회를 조망한다는 그런 작업. 그 가운데 뭔가 역사식이나 뭔가 이를테면 에토스라는 거 다시 등장했을까요? 다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근대에 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데카르트나 뭔가 이 칸트, 근대 철학의 뭔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지만 그 양반들이 뭔가 이 근대 철학을 갖다 뭔가 이를테면 빛낸 인물이긴 하지만 근대 전반을 놓고 현대를 갖다 연구하는 현대에서 뭔가 이를테면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근대 철학을 놓고 뭘 얘기하냐면 근대 철학에 뭐가 없는 시대냐면 보편적인 어떤 진리 이걸 막 묻는 어떤 그 과정에서 뭐가 없냐면 이 고대 아테네 시대에 있었던 이거 없는 시대예요. 에토스가 파괴된 거죠. 에토스의 파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독도 문제 나오면 그래 네 땅 해라 이렇게 나올까 한번? 독도 문제 나오면 가끔 열받아요. 열받을 수 있는 뭔가 실제로 뭔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뭔가 근대 철학 안에서는 뭔가 이를테면 구상될 수가 없어요. 근대인들은 그가 우아하게 인간은 평등한 존재고요. 남에게 뭔가 이를테면 전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남에게 나의 어떤 인간됨의 어떤 권리를 갖다 뭔가 맡길 수 없다고 그 선포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근대인들은 아직까지 얘기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아테네 시대 뭔가 시민이나 자유가 근대 중반에 뭔가 잠시 등장하고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오늘날에 와서야 뭔가 이 에토스라는 게 등장.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대에 뭔가 이를테면 사실상 맨 마지막을 장식하건 근대가 뭔가 더 이상 버티다가 뭔가 이를테면 안 돼서 뭔가 이 벌어진 게 뭐냐면 20세기 초반에 벌어진 두 차례 뭔가 세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근대를 얘기하고 포스트 모던을 얘기해요. 언제부터 대략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일까요? 19세기 말쯤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세기 뭔가 이를테면 중반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대전이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 이를테면 종료가 안 되고 잘 정리가 안 되니까 한 20, 30년 다시 한 번 더 가죠. 근대의 온갖 문제를 들고 뭔가 이를테면 인간들이 뭔가 전쟁한 다음에 1945년 드디어 뭔가 끝나요. 끝난 다음에 뭔가 전 세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서 뭔가 이를테면 더 이상 뭔가 직감하기 쉽지 않지만 여성들에게도 투표권 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뭐 1인 1표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뭔가 제국주의 시대가 물러가고 뭔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이른바 민족주의 어떤 국가가 뭔가 등장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200개가 넘는 어떤 국가가 뭔가 자꾸 등장할까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뭔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존재죠. 모여서 사는 어떤 근거가 뭔가 따져보면 이거여야 돼요. 고대 아테네인들이 뭔가 얘기했던 에토스니 역사의식이니 하여튼 우리를 갖다 뭔가 함께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만 오늘날 뭔가 사회를 만들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고대 아테네인들이 뭔가 이를테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뭔가 이를테면 선보였던 인간의 뭔가 역사와 지성사에 선보였던 어떤 유명한 개념 시민과 자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에토스라는 어떤 그 개념들은 이 이후의 어떤 인간 역사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가지는 18세기 말부터 했던 혁명의 뭔가 이따금 뭔가에 등장하고 세 번째 거 에토스라는 역사의식이라는 건 아마 20세기 중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날의 뭔가 이를테면 여전히 뭔가 등장하는 그런 면이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요청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뭔가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바꾸고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을 갖다 융합 전공학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뭐 한다고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뭔가 한국 사회는 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난 뭔가 100년 전에 뭔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망한 상태에서 복구를 못했죠. 남한 사회는 요새 뭔가 좀 잘 산다고
휴일이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외국 여행 빛나게 뭔가 살고 있지만 하지만 가끔 미국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하면 거의 긴장 상태예요. 아직까지 뭔가 100년 전에 망했던 거에서 복구가 안 돼 있고 그 못한 일에 대해서 역사의 어떤 문제나 한반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그런 얘기를 놓고 뭔가 좀 나서줘야 돼요. 바로 이제 그 점을 갖다 제가 지난 시간 말에 분단 극복이니 평화의 어떤 문제도 4차 산업혁명이 뭔가 한반도에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일 거다 그런 얘기 뭔가 한 적이 있는데요.